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심화제무회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이니까 제가 수업 진행 관련해서 간단한 OT 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지금 이 심화 강의 듣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는 전부 다 수강한 다음에 수강한다라고 제가 개념을 알고 있을 텐데, 다만 지금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심화 강의 수강하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수업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과 연습서 수업, 그리고 연습서 수업 중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물론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분들에게 주로 해당하는 내용이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기간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 강의 수강하면서 또 강의 다 수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습 어떻게 할 거냐 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말미에서도 좀 드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 수강은 뭐 선택사항이 아니죠. 이거 뭐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뭐 대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급회계, 고급회계 포함해서 세법 원가 같은 기본 강의 완강은 일단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럼 기본 강의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강의 들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기본 강의를 제외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풀이 강의를 크게 이렇게 1차 문제, 객관식 문제 관련된 강의하고 2차 주관식 문제, 보통 우리가 연습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강의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서 강의는 조금 더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지금 여러분들 수강하는 심화 강의 보통 1.5차라고 부르고요. 본격적으로 2차 강의라고 부르는 게 동차와 유예로 구분되어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통 권장드리는 것은 뭐가 됐든 문제풀이 강의를 하나는 수강하는 게 좋아요. 하나는 수강한다라는 게 이걸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는 좀 수강하시는 편이 좋은 게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혼자 문제 풀 수 있느냐? 거의 기억 안 납니다. 특히나 기본 강의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완강하는 데만 지금 거의 한 몇 달을 썼기 때문에 앞부분에 내가 맨 처음 중급회계 뭐 수강했다? 그날은 기억나겠죠. 근데 지금 6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재고자산 펼쳐보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내가 기본 강의를 좀 복습을 하고 다 까먹었으니까 혼자서 좀 복습해서 기억 살리고 나서 강의 수강해야겠다라는 자세는 훌륭하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빨리 강의 수강하고 그걸 복습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뭐 비효율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내가 기본 강의나 기본서나 객관식 1차 문제를 혼자 독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문제랑 답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논리, 잘못된 로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 틀린 줄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5개념을 내가 쌓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수강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은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풀어야 맞는 거구나라는 걸 한 번은 좀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는 편이 좋고, 그리고 다만 기본 강의 듣고 나서 다 까먹었다라는 걸 제가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단원별로 문제 풀 때 필요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씩 다 리마인드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강의 앞부분에 개념 설명되는 주로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기본 강의에 각 단원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것 정도를 살리시면 이 교재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냥 개념을 까먹어서 못 푼다라는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중에서 동차 강의만을 제가 보통 기본 강의 수강하신 분들께 수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나머지 강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개념 다시 다 리마인드를 하는데요. 동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진짜 1차 시험 합격하고 한 3-4달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빨리빨리 이제 2차 준비하는, 그래서 1차는 합격할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기초 개념을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합니다. 지금 기본 강의 수강하고 1차 시험부터 합격해야 되는데 미리 연습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연습서 어쨌든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심화랑 유예랑 뭘 수강할 거냐라고 할 때는요, 뭘 기준으로 보면 되느냐, 복습 시간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수강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풀이 강의와 다르게 제가 수강 완강 목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완강해라, 밀리지 않고 완강해라를 기본 강의의 목표로 삼으면 반은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기본 강의 수강하다 보면은 내가 앞부분에 이해 안 돼가지고 이거 이해하기 전까지 안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죠. 사실 수강하고 당일 복습하고 여유 있어서 누적 복습까지 하면 너무나 좋지만 기본 강의에서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당일 복습만 해도 충분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풀이 강의부터는 달라요. 문제풀이 강의부터는 강의 완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고 스스로 복습하는 것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강의를 구경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문제 풀고 나서 스스로 복습한다라는 걸 보통 우리가 이제 회독한다라고 부르게 되죠. 몇 회독해야 되느냐?
당연히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연수석 공부하는데 재무회계 한 과목만 파겠다. 그러면 재무회계 한 과목만 하니까 많이 회독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세법도 하고 재무관리도 하고 여러 과목 하겠다. 그럼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니까 3회독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능한 시간,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복습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무엇을 어떻게 회독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풀이 강의 중에 뭘 수강할까를 계산하고 계획할 때에는 이거 강의 듣는데 얼마 걸리냐만으로 계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의 듣고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충 심화 강의가 한 23에서 24회 정도 되고요. 유예 강의가 한 37에서 38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의 시수만 따지면 15개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습 시간까지 고려하면 그 두세 배 이상의 시간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 많다. 그러면 유예 강의 수강하면 되는 거고 그 정도는 시간 안 나겠다. 그러면 심화 강의 수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 투입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유예 강의 수강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세 과목, 네 과목 좀 여러 과목을 가져가겠다 하면 심화 강의 수강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모든 선택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중에 심화 강의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럼 어쨌든 문제풀이 강의니까 이렇게 완강하고 복습해야 된다. 복습 많이 할수록 좋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뭘 복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데? 회독하라고는 하는데 뭐 3회독해라 4회독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펼쳐가지고 문제 풀고 다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3번 채우면 그게 회독한 거냐 복습한 거냐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문제 풀어도 회독은 한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내가 문제 한 문제를 풀 때에도 뭘 위해서 푸는지에 대해서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효율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시간이니까 두 가지 복습에서의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뭘 생각할 거냐, 뭘 회독할 거냐, 뭘 복습할 거냐, 내가 문제 풀 때 뭘 생각할 거냐를 먼저 볼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을 복습할 거냐, 당연히 이제 문제 풀겠죠. 문제 풀 건데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뭘 하는지도 알겠죠.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재무회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기본 강의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무슨 회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무회계는 뭐 하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재무회계 공부하면 뭐 어디다 씁니까?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규칙을 공부하는 거죠. 즉 우리는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라는 보고서의 작성 규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규칙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규칙을 학습하고 공부하는 수업 목적상으로 규칙을 공부한다라는 건 다음에 두 가지 근거를 공부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 건데 아직 여러분들이 회계를 잘 모를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법률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규칙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법 공부를 하는 뭐 로스쿨 같은 데 해당하겠죠. 형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형법이라는 건 우리가 법률상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범죄인데 그러면 어떤 처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형법에 가봤을 때 뭐 절도에 해당하면은 뭐 벌금 500만 원 미만의 뭐 징역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사기면은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각각 법조문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규칙에 나열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징역 1년, 징역 3년. 자, 그러면 이 법률에 대해서 형법이라는 규칙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두 가지의 작용, 두 가지의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게요. 자, 이거 왜 공부합니까? 어떤 사실관계,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에다가 무슨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자 이런 규칙을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해에 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규칙에 대한 학습이라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 과정으로 더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내가 상황을 읽었을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적용될 규칙은 이런 것이다라고 적용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학습이나 연습서의 문제풀이는 인풋 단계에서의 학습이 있고요. 아웃풋 단계에서의 학습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 형법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과목, 형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잘 공부했다, 학습이 잘 돼 있다는 건 둘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내가 이제 공부가 잘 안 돼 있다는 건 둘 다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첫 번째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사실을 봤어요. 문제에서 지문으로 제시를 하겠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게 절도야, 사기야, 폭행이야 이걸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절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폭행 같기도 하고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건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상황이
규정의 어느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루고 있는 용어라든가 지문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고 해석을 할 줄 모르니까 무슨 규정 적용할지를 모르는 거죠. 첫 번째 인풋 단계를 모른다는 거 이런 것입니다. 자, 만약에 두 번째 단계를 모른다. 자, 내가 이거 알았어. 아, 이거 보니까 사기다를 알았어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사기면 어떻게 하는데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그 상황에 적용할 규정이 무엇이다라는 걸 딱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역시 학습이 잘 안 되어 있다면 사기면 징역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용 단계에서 현출 단계에서 학습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게 되는 재무회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규칙, 기준서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읽으면 그 문제에는 여러 가지 기업의 상황이 있습니다. 재고를 사고 재고를 팔고 기계를 취득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그러면 그 상황을 읽었을 때 이 상황이 어떤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해야 돼. 마치 좀 전에 이게 이걸 보니까 폭행이네. 이걸 보니까 사기네. 라는 식으로 판단하듯이 이걸 보니까 얘는 지금 재평가 모형에 이런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네. 이걸 보니까 얘는 조건 변경이네를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럼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규정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걸 당기손익으로 해야 되는지 기타 포괄손익으로 해야 되는지 기초이자율로 해야 되는지 기말이자율로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근거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회독할 것이냐 각각의 단계에서 첫 번째 해석을 잘 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를 내가 알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해석한 문제에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계산 근거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래서 어떤 문제는 잘 풀리고 못 풀리는지를 이 둘로 좀 더 선명하게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잘 푼다라는 건요 1, 2번의 작용,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과정과 적용하는 작용이라고 했죠. 해석과 적용이 둘 다 원활하고 매끄럽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안 풀려, 뭐 강의 들었을 때는 풀렸는데 혼자 복습하거나 뭐 한 달 지나고 풀거나 해도 잘 안 돼. 그럼 당연히 잘 안 풀릴 수 있는데 그냥 안 풀리네, 안 되네, 그냥 오답 정리하고 다음에 또 풀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면은 발전도 느리다는 거예요. 왜 안 풀리는데? 이게 어려워서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어려워서 안 풀리는 거야를 조금 더 선명하게 구분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마다 단원마다 둘 중에 어디가 더 집중되어야 하는지는 다르겠죠. 예를 들면 한번 예시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심화교재 좀 넘어가 봐서요 3장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3장 21페이지 예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문제는 나중에 수업하면서 풀 텐데 자, 3장 21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 두 번째 참고에 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죠, 규정. 보시면 재평가 모형의 규정이고요. 이 규정은 한 장 앞에 있는 3장 18페이지 문제 6번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이 3장 수업 진행하면서 풀겠지만 이 문제 6번의 상황에서 해석적으로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 예를 들면 대충 읽어봐도 고양이 1년 초에 건물을 100만 원 취득했다. 내용에서 10년, 정해법. 근데 물은 보면 다 재평가 모형이다. 건물의 유형자산에 재평가 모형 적용하는 상황이구나라는 해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통 틀리게 될 것이냐?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장 넘겨서 다시 21페이지를 보면 21페이지에는 참고 1번, 2번, 3번, 특히나 참고 2번과 3번처럼 재평가잉여금을 자산이 제거될 때 대체할 수 있다는 거라든가 3번에 사용함에 따라 대체한다, 일부를 대체한다거나 일부를 대체할 때 그 다음 줄에 있는 감가상각액에서 차이를 대체한다거나 이런 식의 규정을 읽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겠죠. 내가 이 문제 틀린다, 이 문제 어렵다라는 건 이 과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내 계산에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건 알았는데 3년 적용해야 될지 4년 적용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지점에 좀 더 집중해서 복습을 하셔야,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뒤로 넘어가서 8장 한번 볼게요. 8장에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12페이지. 자, 8장의 12페이지 보시면 이거 뭐냐면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문제 6번의 제목처럼 비시장 성과 조건입니다. 자, 지금 한 첫 세 줄 정도만 간단히 읽어볼 건데요. 아마 예전에 이런 거 있지 정도가 기억이 날 텐데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회사가 종업원에게 뭐 주식 10주를 부여하고 가득 기간 동안 근무할 걸 요구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주보비 잡고 주식 선택권 잡고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보니까 12페이지입니다. 8장에 연평균 이익 성장률이 13% 이상이냐 10% 이상이냐에 따라서 2년 말에 가득될 수도 있고 3년 말에 가득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교재니까
문제 6번 제목에 써 있죠. 성과 조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써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당연히 안 써 있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 풀 때야 그냥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풀지만 내가 이걸 조금만 바꿔서 시험장에서 읽으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읽었어요. 읽었더니 지금 뭐가 바뀌어요? 2년 말이냐 3년 말이냐라는 가득 기간이 바뀌고 있죠. 그럼 그걸 보고서 이거 성과 조건이야? 조건 변경이야. 바뀌니까 조건 변경으로 볼 수도 있잖아. 뭘 보고 조건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조건 변경 같기도 한데라고 해서 풀게 되면 1번 단계에서 지금 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기 같기도 하지만 폭행 같기도 한 게 이런 식으로 해석 과정에서 뭔가 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보고 여기 무슨 용어, 무슨 단서, 무슨 지문을 보고 이게 조건 변경이 아니라 성과 조건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지를 내가 평소에 그 부분을 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해서 해석 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유형과 단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는 주식기준 보상이라든가 수익기준서라든가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이 계산이 크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하는 확신이 없어서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회독하는 거냐면 이걸 회독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잘 안 풀려. 그럼 잘 안 풀리네.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안 풀리는 건지 얘 때문에 안 풀리는 건지를 그 근거를 반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저번에 이게 조건 변경인지 성과 조건인지를 혼동해서 잘 못 풀었다. 그럼 뭘 보고 이 둘을 판단할 수 있는지 왜 그걸 내가 잘못 판단했는지라고 정확하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가 못 푸는 원인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빨리 회독합니다. 그래야 빨리 늘어요. 첫째로 뭘 회독할 거냐 뭘 반복할 거냐에서 당연히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복습할 텐데 틀린 문제에 어떤 지점 때문에 틀렸는지 저렇게 두 가지로 좀 더 내가 문제를 받아들이는 인풋 단계에서 틀리는 거냐 또는 문제를 다시 풀이를 접근하는 아웃풋 단계에서 틀리는 거냐로 나누시는 걸 좀 더 권장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알겠다. 그럼 이제 그거 반복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실천적인 부분에 해당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런 식의 좀 권장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보통 이제 처음으로 이런 문제풀이, 특히 연습서를 기본 강의 듣고 처음으로 푸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또는 틀린 건 아닌데 좀 실수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긴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연습서를 푸니까 되게 의욕이 넘쳐서 어떤 분들이 있냐? 내가 미리 풀어봐야지. 강의 듣기 전에. 오늘 예를 들면 재고자산 나가면 그 전에 재고자산 미리 풀어봐야지. 또는 다 듣고 나중에 복습하겠죠? 뭐 오후에 당일 복습하시거나 다 듣고 나서 뭐 다음 달에 분석 복습하시거나 하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강의 들었어. 근데 오후에 문제 풀 건데 답 안 보고 풀어봐야지. 스스로 풀어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답을 안 보고 완벽히 풀어내겠다. 막히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고민하면서 이 문제 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굉장히 자세는 훌륭하나 지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세월 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면 1회독도 못해요.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한 문제풀이가 몇 회독은 된 사람이 자기 손으로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난 지금부터 풀리는데요. 그럼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회독의 효과를 뽑아내려고 할 때는 뭘 기준으로 어떻게 문제 푼다고 생각하는 게 좋느냐. 모방한다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모방한다. 뭘 모방하냐. 강의에서의 풀이를 모방한다. 즉 내가 오전에 수업 들었어요. 그럼 이제 오후에 오늘 수업 나가는 건 최소한 복습을 하겠죠. 다시 풀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쉬운 문제는 좀 이렇게 쭉 풀릴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풀다가 중간에 막혀요. 내가 여기까지는 진행하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아니면 아예 생각이 안 나. 그런 것들을 답 안 보고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수업에서 어떻게 했었지라는 걸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보면 돼요. 보면 됩니다. 대신에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알겠어. 근데 내가 왜 기억 못했을까? 인풋 단계를 내가 몰라서 기억을 못했을까? 아웃풋 단계에서 손이 안 가서 못했을까? 그걸 떠올리면 회독한 거예요. 답 보면 공부 안 한 거고 답 안 보면 공부한 거고 그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답을 보냐 안 보냐보다 오히려 답을 안 봐도 내가 저 근거에 대해서 로직을 생각 안 하면 그게 역시 공회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어떤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회독의 효과를 뽑고자 할 때에는 이런 관점에서 내가 수업에서 접근 방식을 최대한 모방하고 따라하겠다. 수업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더라? 수업에서 이걸 왜 이렇게 계산했더라? 그 내용을 최대한 기억하고 반복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보다는 여기에 가까울수록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근거들을 판단하면서 근거에 대한 회독을 하면서 모방하듯이 공부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반복을 할 텐데, 저 반복이라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이걸 반영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회독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많이 볼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당연하겠죠.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보는 사람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투입 가능한 시간 내에서 반복할 건데, 반복한다라고 할 때 반복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당연히 이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반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누구나 영어 단어 한 번쯤 공부한 적 있을 겁니다. 그럼 영어 단어 책 중에 한 1000개 정도 단어가 있는 좀 두꺼운 단어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내가 이거 단어 시험 볼 거니까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처음에는 1번부터 3번까지 다 한 번씩 읽겠죠? 그 다음에 반복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볼 거예요. 그 안에는 엄청 쉬운 단어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기초 단어라서 이건 내가 그냥 처음에 이 책에 이 단어가 있구나 정도 확인한 거지, 안 봐도 절대 틀리지 않을 그런 단어들도 있는 반면, 어떤 단어들은 다음에 풀었을 때 맞출 자신이 없는 단어들도 있을 겁니다. 뭐 철자가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의미를 내가 잘못 기억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단어를 한번 속간해봤더니 한 200개쯤 있겠다. 그러면 1000개 단어를 한 번 보는 그 시간에 속간은 200개를 한 3-4번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당연히 잘하겠죠. 무슨 말이냐? 반복이라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요약이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요약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선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서 객관식 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걸 속아내는 작업. 내가 틀린 문제들, 그래서 다음번에 풀 문제들을 요약하고 선별해서 속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그것만 반복할 거니까. 그럼 뭘 선별해야 되는데? 뭘 요약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인풋이나 아웃풋 단계에서 뭔가 걸려 넘어진 것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안 된 것들, 해석이 원활하게 안 되거나, 해석은 됐는데 그 적용이 원활하게 안 되거나, 그 부분을 구별해서 속아낸 다음 걔네를 반복한다라는 게 연습서 공부의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기준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보통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인데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4층에 서점 가시면,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아무 서점에 가시면 우리 2차 답안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스프링이나 책형으로 되어 있는 2차 답안지인데요. 연습 문제 풀 때는 좀 2차 답안지 형식으로 문제 푸는 연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근데 그랬을 때 제가 권장드리는 건 뭐냐면 2권 정도를 준비하셔서, 하나는 수업을 들을 때 필기를 옮겨 적는 용으로 쓰시고, 또 하나를 이렇게 복습용으로 좀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관리하냐? 예를 들면 한 권은 수업을 듣는 동안 그냥 수업에서 들으면서 수업에서 진행한 문제풀이나 내가 이거 꼭 알아야 될 것 같다, 나도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데 수업에서 이걸 지적을 해줬다라는 그런 사항들을 막 적습니다. 이쁘게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막 적어요. 막 적은 다음에 잠깐 이렇게 적은 기록의 흔적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오전에 수업 다 듣고 점심 먹고 오후에 복습할 거야. 복습하면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그냥 백지 펼쳐놓고 답안 보고 끝까지 풀어야지라고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풀긴 풀는데 막혔어. 그러면은 수업에서 어떻게 했더라라는 걸 다시 한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면은 수업에서 이렇게 했었지라는 게 기록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옮겨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걸린 부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여기서 해석 때문에 걸렸어. 난 이거에서 적용하느라 걸렸어. 내가 기말 이자율 써야 되는데 기초 이자율 써서 틀렸어. 공정가치 써야 되는데 삼각형학과 써서 틀렸어. 그 지점이 있겠죠. 걔네만 적는 거예요. 걔네만. 다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책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걸려 넘어진 그 부분, 사실 그 부분을 추려보면요, 문제별로 한 2-3줄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추리면 나중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재고자산 수업 들으면 한 이번 주까지는 기억이 나겠죠. 근데 한 2주만 지나가도요, 우리 한번 뒤에 있는 중후반 등으로 가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때 다시 펼쳐서 풀고 이렇게 하느냐,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보면 굉장히 빨리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었지라는 게 기억의 단초가 돼요. 그 사람이 회독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두 달을 회독을 할 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3회독하라고 했으니까 3번 채워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뭘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런 식의 내가 해야 되는 목적성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은 한두 달을 보내도 효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거 처음에 뭐 정리할 땐 좀 손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짧게 줄이고 난 거요, 눈으로 훑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나중에는 이 두꺼운 책에서 내가 봐야 할 내용을 1-2시간 안에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들이 한 달 걸려가지고 손으로 다 풀면서 일회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본다.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제 열심히 풀고 토요일에는 이거 눈으로 한 번씩 보겠다. 그것도 공부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주말마다 보면 한 달에 4번은 더 보는 겁니다. 그렇게 회독하는 거예요.
특히나 시간 없는 초시생일수록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더 선별하고 요약하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업 진행하면서도 더 물어보셔도 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심화 교재를 포함한 문제풀이 강의의 교재를 공부하실 때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